둘이 앞에 야구 최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저희가 영상 만들어 보면 볼펜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좀 보이는데 요즘 KBO 리그의 최고 핫 키워드는 역시 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아의 3루수 김도영. 제가 지난번에는 김도영 선수의 어떤 타격의 재능, 장타력의 가능성, 그리고 발사각의 진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전문가의 시각을 바탕으로 본 김도영 선수의 3루 수비 문제. 예. 그러니까 못하는 수비 아니고 굉장히 잘하는 수비지만 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수비가 좀 약한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요 3루 수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이제 손아섭 얘기도 좀 하긴 할 텐데 일단 김도영부터. 네. 타격 실력은 뭐 지금 두말할 나위 없고요. 대신 이제 3루 수비 쪽에 좀 보완할 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지난번에 예. 글러브 3천지교 예. 선배 글러브 막 받아가면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김도영 선수 수비가 좀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근데 김도영 선수가 고교 시절에 수비가 나빴던 선수 아니죠. 아 그렇죠. 예, 파이브툴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렇죠. 광주 동성고 시절에는 유격수 수비도 출중했고요. 네. 예, 그런 평가고 입단 이후에도 뭐 수비 문제가 크게 있지 않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3루수로 수비를 하면서 네. 실책수가 좀 증가했잖아요. 실책수가 조금 늘었다. 예, 그러면서 좀 이슈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시각 빌려서 한번 3루 수비와 네. 김도영 선수의 원래 포지션이었던 유격수 수비 그 차이 등등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좀 설명을 잘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야구 취재 오래 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유격수가 어렵고 예. 3루수는 상대적으로 쉬운 건 아니냐는데 일반 개념이 좀 있는데 원래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를 잘했으니까 예. 3루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커버하지 않겠냐 이런 예.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 여기 좀 다르다면서요? 예. 대한민국 야구 네. 수비의 대표 네. 전문가죠. 전문가. 예. 국가대표 수비 코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스포츠 경향의 칼럼 연재도 해주시고 계신 네. 유지연 KBSN 스포츠 해설위원에게 김도영 선수 얘기를 살짝 꺼내면서 네. 3루수와 유격수 수비의 차이 어. 비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유지연 위원은 네. 유격수와 3루수 수비를 네. 한쪽이 어렵거나 쉬운 난이도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수비 방법 차이, 수비를 할 때 방법의 차이. 방법의 차이 어. 또 접근을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제가 굉장히 길게 들었는데 진짜 전문가들만 보는 내용 같아요. 아니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유격수가 제일 어렵고 예. 수비권이 넓고 3루수는 막 핫코너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나마 좀 쉬운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사실. 유지연 위원 설명을 잘 이렇게 전달을 최대한 좀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유지연 위원은 3루수의 경우 네. 기동력, 빠른 발이 장점이 아닐 수 있다고 해요. 아 빠른 게 오히려 장점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은 느긋해야 된다. 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느려도 좋다. 예, 타구에 대한 첫 두 발 반응이 너무 빠르면은 오히려 실수 확률이 높아진다. 아. 예, 유격수는 범위가 넓잖아요. 넓죠. 뒤에서 수비하고. 그래서 첫 두 발 반응이 빨라야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타구 방향으로 빨리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범위가 다르죠. 유격수는 한쪽 범위 사이드를 한 5에서 7m 정도로 보고요. 이렇게 커버해야 되는 양쪽 범위가. 3루수는 2에서 3m. 그렇겠죠.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타구가 빠르기도 예. 하고. 유격수는 타구 방향에 가까운 발 첫 스텝을 짧게 밟고 다른 발을 어. 크로스 스텝으로 강하고 빠르게 해야 수비폭을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접근 속도를 빠르게 가할 수 있는 거죠. 예.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예. 옛날에 유격수 이제 김재호 선수나 예. 오지환 선수 취재하면 그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유격수는 잔발과 큰 발을 잘 사용해야 된다. 예, 예. 첫 스텝을 짧게 끊어놓고 두 번째 예. 스텝을 크로스로 길게 예. 넘어가야 그 공에 대한 접근 스피드를 빨리 앉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요. 네. 가령 3루간 타구다. 유격수의 오른쪽 예. 타구. 제가 이제 유격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이용균 삼루수. 기자가 3루수면은 이쪽으로 오는 타구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고 3루수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덩치는 예, 3루수. 이쪽으로 타구가 온다면은 네. 오른발이죠. 네. 제 기준으로 오른발을 15도에서 45도 정도를 살짝 열어주고 열어주면서. 예, 왼발이 바로 크로스로 강하게 넘어가야 타구 쪽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 요 움직임이
유격수의 수비 범위를 결정한다고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제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공을 수비를 하려면 일단 오른발을 약간 틀면서 요만큼 짧게 열고 예. 그리고 왼발이 크로스로 크게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죠. 예. 막 움직여서 수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 요 속도, 요 감각이죠. 예. 그런데 삼루수는 아, 삼루수는 좀 첫발 다르다. 반응은 같습니다. 첫발 반응은 탁 살짝 움직여야 올려줘. 돼요. 근데 네. 두 번째 발의 움직임이 네. 너무 크면 여러 성질의 타구 대응에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타구질이 다르잖아요. 네네네네. 삼수 땅볼은 강습 타구가 많고 네. 불규칙 바운드도 많잖아요. 많아요. 예, 약간 그래서- 깎여 맞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삼수 쪽 타구는 첫 바운드의 성격을 보고 강할 수도 있고 높이 뛸 수도 있고 등등인데 두 번째 발의 움직임이 적절한 리듬과 템포 그리고 폭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이 삼루 수비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해요. 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유격수는 사실은 공이 튀어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예, 예. 유격수는 이제 멀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 발 열고 크로스로 넘어가서 따라가면서 공 예. 보면서 예. 다다다다 맞춰갈 시간이 예. 있는데 삼루수는 이게 한 투 바운드면 바로 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발 움직이고 두 번째 발 빨리 움직이려면 이게 어떻게 변할지 예. 모르니까 오히려 대처하기가 어려울 예. 수 있다. 맞습니다. 요 차이. 예. 어. 본인 스피드만 뭐 이용해서 네. 그 익숙한 상태에서 두 번째 발도 빨리 옮기려다 보면 오히려 템포가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합적인 해석을 하자면요. 네네. 유격수는 타구를 뭐 반가운 택배가 집에 온 것처럼 예, 빨리 서둘러 나가서 마중 나가야 된다면은 삼루수는 강한 타구를 부드럽게 받아내기 위해 길목을 지킬 줄 알아요. 아, 기다려야 된다. 예, 도둑이 올 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때 그런 어떻게 보면 기다림, 예,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 이제 살포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격수를 잘하는 유격수의 습관을 그대로 유격수처럼 스텝을 밟으면 예. 오히려 이 변화무쌍한 바운드를 맞추기가 예. 삼루수는 좀 어려울 예, 수 그러니까 있다. 뭐 유격수로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 능력인데.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도 유격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적응 속도 그리고 지금 삼루수에 적응하는 중이다. 예, 예,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영 해설이 예. 본 것도 그 부분인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뭐 말씀은 드렸지만 캠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맞아요. 훈련 부족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수술해갖고 이제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김도영 선수의 그 스타일하고 그 뭐 그러니까 수비 유형을 볼 때 지금 맞춰가는 과정이다. 예, 삼루수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도영 선수의 실책을 분석해 보면 지금 예. 실책이 16개인데 그중에 송구 실책은 3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송구 실책은 사실은 삼루수라기보다는 이제 1루수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좀 예. 있으니까 예. 1루수의 실수도 삼루수의 실책으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포구 실책이 13개라는 거는 아, 송구 쪽에 문제가 없다는 건 굉장히 오히려 내라 속수는 큰 장점이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포구 쪽의 리듬감 지금 유격수에서 삼루수로 트랜지션하는 과정에서의 보여주는 어떤 리듬감의 차이와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김도영이 너무 빨라서 예, 예. 몸이 너무 빨라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역대 네. 주요 삼루수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네.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안 보이긴 아, 그런 것 합니다. 같아요. 머릿속에 예. 떠오르는 선수도 예. 좀 묵직하고 예. 그렇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찾아봤는데 해태와 LG에서 뛴 한대화, 한 대와 예. 두산에서 뛴 김동주, 김동주. 롯데 레전드이자 지금 최강야구 주포죠 이대호 선수. 아, 여기서 확 오네요. 예. 삼루수 스타일. 예, 그리고 요즘도 잘하고 있는 SSG 최정. 최정. 그리고 뭐 KT 황재균. 네. 젊은 세대 가운데는 노시안. 하나 노시안이죠. 노시안 선수 있는데 뭐 두산 허경민 선수 정도만 좀 예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경민 선수가 김대웅 선수랑 좀 어울릴 수 있겠네요. 허경민 선수도 예. 유격수 하다가 이제 삼루수로 예, 옮긴 맞습니다.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KBO 리그 역대 이제 도루왕을 살펴봐도 네. 유격수와 이루수 출신은 꽤 많아요. 그런데 삼루수 출신은 아예 없습니다. 아, 한 명도 없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태 레전드 출신이죠. 네. 예, 이순철 의원. 이순철 의원. 예, 도루왕 3번 했는데요. 3번 모두 중견수일 때요. 네. 85년에 MBC 청룡 김재박. 아, 김재박. 예. 레전드 유격수죠. 예, 네. 1986년 해태 서정환. 아, 서정환. 예, 이루수. 예, 그리고 94년, 96년, 97년 도루왕인 해태 이종범. 다 빠른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일단 하고요. 네. 최근 보면은 2022년 네. 기아 박찬호. 박찬호. 예. 2021년 키움 김혜성. 2020년 KT 심우준까지 네.
뭐 12명입니다. 아, 예. 유격수들이 도루이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아무래도 3루수는 수비보다는 이제 거포들이 예. 있던 자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 3루수의 포지션 특성상 너무 빠르기보다는 적절하게 공과의 리듬을 맞춰가는 예.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 예. 그러니까 뭐 유격수의 3루 전환보다는 네. 사실은 유격수의 2루 전환이 스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더 용이하다. 이렇게 정리될 실제로 것 같아요. 많은 예. 선수들이 유격수에서 2루수 가는 경우는 많은데 유격수에서 3루수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허경민 선수가 거의 유일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김대웅 선수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허경민 선수 글러브 빌리는 장면을 현장에서 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허경민한테 뭐 도움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확실히 타격 워낙 잘하니까. 예. 수비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 국내 최고 수비 코치 중 한 명으로부터 예. 설명을 좀 들어봤어요. 김도영 선수 3루 수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3루 수비 실책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코치가 대뜸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엎드려 절한다. 김도영만큼만 수비해줘라. 아, 그럼 바로 엎드려서 절한다. 굉장히 3루 수비가 약한 팀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아, 뭐 그건 아닌데요. 뭐 어쨌건 3루 수비 지금대로라도 굉장히 잘하는 수비고 실책이 나오는 건 뭐 커리어 초반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작년에 NC 유격수 김주원 선수 예. 실제 30몇 개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성장하기 위한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비 능력 절대 떨어지지 않다고 하는데 다만 그거는 동의하더라고요. 유지원 해설위원 얘기처럼 3루 수비도 굉장히 어렵고 예. 경험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공이 좀 다양하게 오는 자리라고 유격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공들이 오는데 범위가 넓을 뿐 예. 3루는 막 깎게만 해서 튀고 초보 마운드 높이 날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격수와 3루수의 차이는 유격수는 공이 다 보인대요. 투수가 던지는 공, 포수의 위치, 그리고 타자들의 어떤 스윙의 궤적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미리 준비하면서 움직이는 과정들이 있는데 예. 3루수는 오른손 타자의 경우 방망이가 돌아 나오는 거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대요. 휙 돌아 나오면 공이 팡 오는 이런 그렇겠죠. 자리다 보니까 예. 그야말로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 운동 능력도 운동 능력인데 경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글러브를 바꿔 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한 선수가 있나 이게 보죠. 또 다른 얘기인데 강승호 선수 두산 강승호. 두산 강성호 선수가 2루수로 시즌 초반에 실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5월 1일까지를 따져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강승호 9개, 문보경 7개, 김동희 6개였어요. 실책 순위가. 근데 강성호 선수가 5월 이후에 실책 수가 확 줄어듭니다. 비결이 글러브 바꿔서. 막 이것저것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양석환 선수가 1루수잖아요. 예. 3루 글러브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원래 3루수였으니까. 그렇죠. 양석환 선수가 3루수 볼 때 쓰던 글러브를 강성호 선수가 껴봤대요. 그게 맞나 보죠. 그게 글러브도 크기가 있고 어떤 딱딱한 경도가 있고 이런 걸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다가 그렇죠. 양석환 선수가 약간 크고 조금 부드러운 걸 쓰는데 그걸 쓰면서부터 어떤 심리적 안정감 이게 확 생겼으니까 확실히 자기한테 맞는 글러브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건 3루수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을 때 가장 바운드를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야 된대요. 겪어가면서. 네. 그래서 김대훈 선수도 내가 좀 계속 바운드가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수비 위치를 뭐 앞으로든 뒤로든 좌우든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면서 최적의 자리를 찾아보는 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요거는 기아 지금 박기남 코치도 예. 되게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어서 그걸 김대훈 선수랑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루수는 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과 습관.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자리니까. 근데 실제로 근데 김대훈 선수가 지금 수비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서요. 아유,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김도영 선수를 가끔 볼 기회는 있지만 네네. 저희 기아 타이거즈 20년 가까이 담당한 또 후배 기자 있잖아요. 네. 김은진 기자. 네, 기아 빠꼼이. 예, 이번 네. 주중 또 광주 출장 중이잖아요. 긴 그렇죠. 출장 중인데 사실은 전화 연기를 저희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이 그 휴일이잖아요. 오늘 휴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휴일에는 또 일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김은진 기자 통화해서 김도영 선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진짜 입단하면서부터 계속 지켜봤잖아요. 네,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근데 네. 김도영 선수가 수비 훈련에 최근에 비중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고 하고요. 열심히 한답니다. 그리고 사실은 타격으로 많이 조명을 받고 요즘 있고. 너무 잘 치니까. 예, 그리고 타격 관련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좀 편한 자리에 대화를 해보면은 수비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타격 얘기를 물어봐도 본인이 이제 수비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여러 인터뷰 내용에서 나타나는 거죠. 대화할 때. 근데 홈런보다 실책 개수를 더 좀 머릿속에 두고 있다. 그런데 팀 안에서 수비가 그만큼 중요하고
자기 롤이 어떤 거를 잘 읽고 있는 거죠. 확실히 야구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포지션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해요. 딴 거 할 거 이런 거 아니라. 내가 다른 포지션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삼루수든 유격수든 신경을 안 쓴다고 해요. 어쨌건 잘 잡고 잘 던지는 것 쪽에. 김도영 선수 기본 성격이 이제 올해 본 김 기자 같은 경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진중하면서도 긍정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빨리 또 적응할 수 있고 갔을 것 같고 나중에라도 뭐 포지션이 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 팀 구성상 시즌 중이고해서 좀 포지션 이동이 쉽지가 않죠. 지금은 뭐 기아 예. 우승을 위해서는 지금 김도영 삼수가 딱 정확한 예, 자리고. 그렇습니다. 예.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예. 김도영 같이 야구 정말 잘하는 선수가 유격수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여기 사진 붙어 있지만 저는 데렉 지터 진짜 좋아하고 예. 이 스타벅스에서도 그 이름을 이걸 데렉 지터로 쓰고 있는데 이름 불러줄 때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요. 또 3천 갑니다. 네, 어쨌건 지토 형님이 여기 왜 있나 했더니 스타벅스 혹시 뭐 PPL 들어왔습니까? 아니야. 그것도 안 들어왔는데. 스타벅스에서 예. 데렉 지터니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가서 딱 내가 받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김- 어쨌건 이런 선수가 예, 한국에서 예. 나오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 그리고 예. 김도영 선수는 와, 이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좀 하는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유지원 위원이나 네. 등등 수비 전문가 이제 시각을 좀 대신 전해드렸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김도영 선수 수비 재능이 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분명히 올라온다. 예. 그냥 야구를 잘하는 선수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꼭 이제 다시 정리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 김도영 선수에 이어서 이제 손아섭 얘기. 예. 정말 꾸준한 안타를 생산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녹화 시점으로는 이제 박영태 선수가 타이. 예. 이제 곧 최다 안타 주인공이 될 건데 예. 아스비, 예. 멋지나 뭐 예. 이런 이제 별명 갖고 있잖아요. 손아섭 선수 대단하죠. 네. 손아섭 선수가 1988년생. 네. 올해 36살이에요. 롱런 할 수 있는 고비가 한 번 있었죠. 근데 34살이던 네. 2022년 재작년이죠. 그렇죠. 152안타 쳤는데 잘한 거죠. 근데 네. 타율이 2할 7푼 7리였어요. 3할을 못 쳤네. 손아섭이. 예, 손아섭이 2할 7푼 때 치면 뭔가 이상하다. 되게 못 친 예, 거예요. 이런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해법을 찾아서 지난해 네. 타율 3할 3푼 9리 187안타 치면서 바짝 부활하죠. 타격 왕이 예, 올랐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난해 말에 손아섭 선수랑 경기장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손아섭 선수가 한 얘기가 기술만 생각하다가 그 전까지는 예, 체력 관리를 간과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좋지 않았던 2022년 네네. 시즌을 치르면서 체중이 무려 6kg나 빠졌대요.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 좀 부럽죠. 6kg를 뺄 수 있다니. 6kg 빠질 때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기술적 해법을 뭐 한 이것도 100가지를 해보고. 들이대도 몸이 체력이 안 되니까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아섭 선수가 루틴이나 뭐 체력 관리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시작했던 그 체중과 시즌 끝날 때 거의 비슷하게 끝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네. 두산하고 잠실 게임 했잖아요. 맞아요. NC가. 그래서 네.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아섭 선수가 체중이 개막 시점과 비교하면 2kg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수비 출장이 좀 잦아지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6kg는 잘 관리하고 있는 중인 예, 거죠. 근데 그 정도면 크지 않은 걸로 보고요. 예. 86kg로 시작해서 지금 84kg라고 합니다. 예. 확실히 야구는 1년에 144경기를 하는 예. 종목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야구는 평소에 보통의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인 것 같아요. 체중 많이 나와서 잘하는 거면 저희가 잘할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예. 근데 사실 30대 중반이 되면 선수들 한번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아섭 선수도 그냥 본인만의 생각으로만 이제 길을 잡은 건 아니고 그 선배 타자들이죠. 네. 그래도 뭐 레전드들이죠. 그러니까 양준혁, 양신 그리고 이대호 선수 등등해서 많이 이제 고민 상담도 그때 했었나 봐요. 근데 30대 중반은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인가. 근데 둘 모두 해준 얘기가 네. 30대 중반쯤에는 한 번쯤 막힐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냐 못하냐에 따라서 롱런 여부가 갈린다. 한 예로 양준혁 선수는 네. 30대 중반에 타율이 3할을 한번 놓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2003년인가요? 타법을 완전히 뜯어 고치죠. 뜯어 고칩니다. 만세 타법. 그렇죠. 방망이에서 그립에서 손을
하나 그냥 놔버리고 회전력을 높이는 스윙. 때리면서 확 네, 놔버리는. 내가 팔로스로 때 그 폼이 모습이 만세하는 맞아요. 자세라 만세타법이라 불렀는데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양준혁 당시 선수는 돌파를 한 거고요. 손아섭 선수는 나름의 관리, 루틴, 체력 관리로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확실히 무찌나다운 예, 그래서 야구.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력 관리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기록 돌파 이후에 3,000원 안타 도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2,500개 봅니다. 넘었으니까 이제 예. 한 뭐 400 몇 개 남은 상황인 예. 건데 1년에 뭐 150개 이상 치면은 한 3, 예. 4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다만 이제 손아섭 선수가 앞으로 출전 경기 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네, 그게 요거의 관건이죠. 문제가 되겠죠. 예. 아무래도 지명타자로 나갈 수만 있으면야 예. 제일 좋을 텐데 손아섭이 꾸준히 지명타자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팀의 구성이 되느냐. 예. 요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잘 어울려야 KBO 리그도 예. 미스터 3000 예. 한 명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강 올펜은 오늘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깊이 있는 얘기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예. 재미있고 깊이 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